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리입니다. 오늘은 델에서 나온 XPS 13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델 XPS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점유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다던가 막 이런 제품 그 브랜드는 아니지만 매니아층이 정말 두텁고 맥북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빌드 퀄리티를 가진 노트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과연 그런 정말 멋진 노트북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되어 있는 바디이고요. 전면에는 13.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13.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웹캠, 그리고 델 로고, 전원 버튼, 키보드, 트랙패드, 그리고 왼쪽에는 DC 인풋, 그리고 타입C, 그리고 USB-A, 그리고 배터리 표시 등, 그리고 이어폰 단자, 오른쪽에는 USB-A 타입, SD카드, 그리고 킹싱턴 락이 들어가 있죠. 사실 USB 타입C 장착도 그렇고 최신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USB 타입 A랑 SD카드 빼지 않은 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봐요. 물론 델에서 나오는 9370이라고 하는 그 신형 모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고 타입C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9360 모델에는 남아있다는 거. 다음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면에 13.3인치 인피니티 엣지라 그러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불리우는 디스플레이인데, 일단 델 XPS 13 모델에서는 두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QHD 플러스 가지고 있는 터치 해상도,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고요. FHD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안되는 논글레어 방식의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액정처럼 QHD 플러스답게 액정의 그 픽셀이 안 보이는 건 둘째치고 사진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92% sRGB 색 재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그리고 정말 풍부한 색 재현력을 가지고 있죠.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같이 사진과 영상 작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QHD 패널은 이 특수한 그 글레어 패널의 그 특성 때문에 그 반사가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맥북으로 이미 단련되어 있거니와 한번 익숙해지면 사실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액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액정 필름 붙이시면 돼요. 저반사로 붙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터치스크린도 한 가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싸구려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싸구려 터치 액정 패널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딱딱 누르면 열리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굉장히 민첩하고 좋아요. 그냥 마치 태블릿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게 이 노트북을 이제 열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못 여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한 손으로 못 여는 대신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할 때 화면이 그렇게 심하게 오글오글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손으로 여는 그런 편리함을 희생한 대신에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의 어떤 느낌, 그런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다음은 키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 맥북의 신형 그 버터플라이식 키보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맥북의 그 얇은 그 키보드 말이죠. 뭔가 그 XPS 키보드를 누르다 보면 그 버터플라이식 키보드의 느낌이 나면서 동시에 어떤 전형적인 윈도우 노트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키감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표현을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한번 눌러보게 되면 정말 그 맛에 빠지게 됩니다. 버터플라이식 키보드처럼 너무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윈도우 노트북들처럼 굉장히 두껍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키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키보드 아래 위치하고 있는 터치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터치패드는 진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좀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HP 파빌리온 G6라고 하는 그 오래된 윈도우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 노트북에 그 탑재되어 있던 그 터치패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완전히 제 그 편견을 180도 뒤엎는 그런 터치패드였고, 윈도우즈 프리시전 터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드라이버가 정말 큰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스크롤하는 이런 제스처도 먹히고요. 그리고 뒤로 가는, 이런 식으로 뒤로 가는, 그리고 앞으로 가는 이런 식의 그 터치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지원이 됩니다. 맥북에서 넘어오실 때도 이젠 더 이상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눌러야 할 때는 힘을 좀 더 줘야 되고요.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아요.
누를 때 힘이 드는 건 사실 둘째치고 이 딸깍딸깍하는 소리는 그 싸구려 노트북에 있는 그런 터치패드 같아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델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쓰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수준입니다. 맥북처럼 소재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고요. 제스처도 정말 잘 먹고요. 물론 이제 간혹 그 이런 스크롤이나라든지 터치가 몇 초간 먹통이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다음은 카메라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카메라가 어디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아까 외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카메라를 켜보게 되면 렌즈 자체는 나름 괜찮은 걸 썼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은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핸드폰들처럼 살짝 이 베젤을 두껍게 만들고 여기에다 카메라 렌즈를 배치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위치는 정말 애매한 위치예요. 델 XPS에 들어가 있는 웹캠은 왼쪽에 쏠려 있고 하단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최악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 턱선을 위주로 찍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스피커는 양옆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뭐 제가 스피커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음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어봤을 때 구형 맥북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음과 고음은 빵빵하게 잘 나오는데 신형 맥북처럼 경쾌하다? 이런 느낌의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족하면 쓰실 거예요. 만족하면 쓰실 텐데 뭐 전문가들의 사운드 이런 급의 사운드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기대를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성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래에 i7 8세대 8550U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56GB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i7 8세대 같은 경우는 그 쿼드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듀얼코어가 아닌 쿼드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웬만한 것들은 다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1080p의 60프레임까지는 무난하게 편집되고 렌더링까지 아주 답답함 없이 가능하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능하고요. 포토샵 작업을 할 때도 큰 용량의 파일을 불러온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간단한 웹쇼핑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에는 정말 문제 없는 오버스펙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긱벤치를 돌려보면 8550U를 탑재한 타 기기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데 배터리를 사용할 때와 전원 사용할 때 성능 차이가 좀 꽤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20에서 25%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심한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발열 컨트롤이 좀 애매한데 간단한 웹서핑하고 뭐 간단한 것들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같이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는 그 써멀 그리스 제도포와 써멀 패드 부착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영상 이쪽인가? 아무튼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제도포하는 가이드를 상세하게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델 XPS 그 커뮤니티를 가보면 그 써멀 패드는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언더볼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그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뭐 CPU 전압을 어쨌든 강제적으로 낮춘다는 건 그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좀 리스크가 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 싶으시면 제발 게이밍 노트북을 사세요. 이런 노트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이밍을 위한 노트북이 아닙니다. 울트라북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에요. 울트라북이에요. 빌드 퀄리티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빌드 퀄리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맥북이랑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빌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뭐 물론 맥북이 너무 좋아, 얘는 쓰레기야, 윈도우 노트북들은 다 안 좋으니까 맥북밖에 선택권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물론 얘가 월등히 좋아서 얘를 무조건 사세요 라는 건 아니지만 맥북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쪽 양옆에 있는 이쪽 카본 파이버 소재의 팜레스트는 정말 그야말로 감동인데요. 맥북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덮다 보니까 이쪽 팜레스트 부분까지 좀 다소 차갑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작업할 때는 좀 차가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이 델의 XPS는 때도 잘 타고 오염도 많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의 알칸타라를 넘어서는 그런 만족감을 제공하니까 저는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다음은 뽑기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사실 뽑기운에 대해서는 말이 많기는 합니다. 사실 그 이번 9370 모델에서는 붉은 액정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단한 좀 다양한 QC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델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 환불 정책과 교환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 안 괜찮은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코엘 와닝이라고 하는 고주파 이슈입니다. 노트북을 간혹 사용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찡 하는 그런 고주파음이 난다는 건데, 이걸 인지하고 들으면 들리긴 들려요. 근데 다른 작업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좀 잊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심히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지장이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잘 받으면 뭐 그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맥북 프로 15년형 13인치 모델 팔았어요. 그래서 만족하냐고요? 만족합니다. 당연히 만족해요. 델 XPS는 맥북을 팔고 얘를 살 만큼 충분한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보고요. 다시 맥북으로 돌아가고 싶냐?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도 예쁜 노트북, 남성분들이 보시기에도 깔끔한 노트북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고, 키감 좋고 디스플레이 좋고 터치패드 좋고 이만한 최고의 윈도우 노트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울트라북이고 이런 그 특성 때문에 간혹 이제 컴퓨터 잘 아신다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은 더 좋은 사양 살 수 있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나큰 오산입니다. 사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어떤 업그레이드, 특히나 이제 액정이나 키보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빌드 퀄리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맥북이 사실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맥북처럼 델 XPS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절대적인 그 스펙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디스플레이의 품질이라든지 키보드의 품질, 터치패드의 품질,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델 XPS가 가성비가 나쁜 모델이라는 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해외 직구를 해오셔도 그 소유권 이전만 해오시면 바로 델 코리아에서 AS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직구를 해올 때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AS 이슈인데, AS도 뭐 완벽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이거 끄고 이거 뭐지, 밑에 홈 버튼 있죠? 홈 버튼 누르고 끄고 사세요. 어린애가 뭘 한다고 네가 사려냐? 아니 그런 댓글 달지 말고 사세요. 사보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다시 와서 저한테 돌을 던지시던지 악플을 다시던지 그건 그때 와서 하세요. 지금까지 토리TV의 토리였고요. 더 많은 영상은 토리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알짜고 렌즈로 뵙도록 하죠. 안녕.